자, 우리 이야기 중에 염장을 지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아픈 데를 갖다가 건드려서 끝없이 분노하게 만든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타겟민이가 대통령 퇴임식 없는 한국 전임자 예우 있었으면 법률상 새 대통령 취임식만 규정 아쉬움이 많아 문 대통령만큼 본인 의전 파괴한 사람 없어라고 말을 하며 자, 문가리가 이제 퇴임식까지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률 규정으로는 새 대통령 취임식만 있지 전임 대통령 퇴임식은 없다. 한 가지 바람은 가능하다면 이 취임식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 대통령은 퇴임식이 있나요? 일본의 총리는 퇴임식이 있나요? 참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떠날 때 자기 헬리콥터 탈 때 음악 연주하는 정도가 미국 대통령 퇴임식 아닙니까? 그런데 메르켈 퇴임식 중계를 보고 이제 아름다운 퇴임식이라며 이 욕심까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의전을 갖다가 없애고 소박하게 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엄하고 가까이 있지 않는 대중들에게는 따뜻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시기 어렵다라고 타겟민이가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문가리가 어제 청와대에서 2022년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염장을 질렀습니다. 대선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적대와 정오의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 축제장으로 만들어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말을 해도 되죠. 그런데 이자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이 나라에 얼마나 저그들 집권 세력들의 마음대로 이 나라를 좌우하고 재단을 했습니까? 제가 이 문정권 청산 심판하자 앞장서니까 지금 제 유튜버 전체를 다 노란 딱지를 매겨서 지금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월급 주고 하는 부분에 수익 구조를 완전히 막고 황장수가 대선 나왔다니까 이제 돈줄을 다 막으려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버가 혼자서 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장난까지도 꼼꼼하게 물러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정권 하에요. 저한테 가해진 이 폭력들 전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집회 허용을 투쟁하고 싸우니까 개헌을 반대하니까 경찰이 저한테 날라오는 그 소환 쪽지들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순식간에. 그것뿐입니까? 저한테 국세청이 얼마나 때렸댔습니까? 6년 전에 그까지 뒤져서 때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정권, 너거는 떠나면서 모두가 너를 잊어주기 바란다고 문희 초창기에 말했죠. 너거는 잊을 줄 몰라도 맞은 사람은 잊지 못하는 거고, 너네가 지금 이번에 북한에 뭡니까? 월남했다가 월북했으니까 뭡니까? 출북입니까? 북한으로 그냥 나간 겁니까? 기계체조 하는 이 사람이 와가 올 때 그냥 기계체조 선수처럼 넘어왔다잖아요. 나갈 때도 선수처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철조망을 가볍게 완전히 다람쥐 뛰어넘듯이 넘어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과학화 이 경계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사람 없는데 비싼 무기가 울려봤자 찾아봤자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이 뒤늦게 출동해봤자 이미 북한에 넘어갔고 북한에서는 마중이 3명이 나왔다잖아요. 과거에 우리 해수부 직원처럼 쏘고 불태우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넘어올 때도 의도적으로 남한의 경계를 체크하기 위해 선수를 내려보냈고 계속 이 남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더니 넘어갔어요. 자, 이랬는데도 대통령이란 자가 이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여전히 종전선언이고 베이징 올림픽 때 북한하고 쇼하고 대선 막판에 북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607조의 본예산을 편성해놓고 자영업자 준다고 선거 전에 준다고 30조의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예산 편성이 엊그제 됐는데 2월달 추경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새 예산도 집행되기 전에 추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07조가 코로나 대응이라 놓고 실제 돈은 엉뚱한 데 쓰고 코로나 피해가요 2년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소자영업자 상공인들한테 지원이 필요하면 607조 항목을 조정하면 될 건데 그걸 하게 되면 다른 쪽에 못 쓰니까 또 30조를 더한다. 지금 벌써 돈을 내주고 있대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자리 한다면서요. 120조를 썼어요. 450만 개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5년 동안 하나만 한요. 자, 이 정권이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없는 사람한테는 문재인이가 노무현에 이어 또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격차를 하늘과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가장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권이 기득권 판을 만들었고 여기에 주식 투기니 부동산 투기 붐까지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코인 투기 붐까지도 이 정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정치적 반대 진영을 후려 두들겨 잡았지요. 그리고 코로나 국면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만들어서 집회 시위도 못하게 했고 그 이후로 보수 진영이 질이 멸렬해져 버렸어요. 그걸 K방역이라고 세계에 자랑한다면서 하루에 코로나로요 50명, 100명 죽어가는 순간에도 K방역을 잘했다고 자랑하고 자빠졌고 대선 겨냥해서 이 추경은 전부 엉뚱한 데 써제끼고 6번 116조 6천억을 편성해놓고 다 딴 데 쓰고 위드 코로나 한다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준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나라를 이 코로나 지옥으로 만들어서 외견상으로는 지금 한 5,500명쯤 죽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그것보다 두세 배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잘했다고 지난 선거를 조작해서 총선에서 대승했다고 말하고 그때 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 야당 후보 측을 압박해서 너가 이겨도 대통령 노력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들을 대선 때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좀 봐줄 거니 살라면 개헌하고 연정하겠다고 받아라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 주례라고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요 우리들 병원부터 시작해서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원전 폐지 심지어 사모펀드 사태부터 비롯해서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신라젠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 온갖 바이오 무슨 특례 상장부터 심지어 코로나까지도 주식 띄우는데 이용해 처먹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실세들은 나라 맡아서 곳곳의 분야에서 해먹기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있고 퇴임식하고 그리고 국민 통합 운운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냥은 못 보내겠다. 반드시 역사 앞에 처벌하겠다 해도 그렇게 말을 하는 쪽에 지금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는 순간까지도 보복하고 있어요. 제가 사례잖아요. 그러면서 역사도 완전히 바꾸어서 이 나라의 역사는 일제시대 때부터 좌파의 역사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역사 교육조차도 전부 새로 시켜버렸습니다. 위안부 문제부터 모든 문제를 다 저것들 중심으로 역사를 뜯어 고쳤어요. 그러면서 이 386 운동권이라는 것들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교묘한 정치적 공학적 기술과 테크닉으로 이 나라에 다시 집권을 이재명 같은 천하의 허접한 후보를 내세워서 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심판 부분을 없이 넘어가자. 자, 모든 친북과 모든 역사 왜곡과 모든 비리와 모든 경제적 실정과 그리고 국민의 인권에 대한 탄압, 황장수가 이 정권에서 당한 탄압이 한두 개입니까? 이걸 다 덮고 가자고요? 온갖 짓거리를 다 해놓고 이제 퇴임해서 발 뻗고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 체제를 국민 통합으로 바꿔버리고 싶습니까? 저는 야당의 대선 후보가
정권을 심판한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대선에 져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썩은 보수는요, 완전히 파멸해서 거기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러지 않고 기회가 있다면 정권을 심판하고 더 나아가서 기득권도 심판하며 이 나라를 철저히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명 20일 황장수는 그걸 위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습니다. 퇴임식 그리고 국민통합, 평산마을 가서 다리 뻗고 살아 꿈도 꾸지 마라.